안녕하십니까 제자 여러분, 이재훈 선생입니다. 우리 영어 실력은 나날이 높아져만 갑니다. 오늘은 78페이지 관사, 이제 15강 들어갑니다. 이 관사에서 관자 한자로 써져 있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관자가 무슨 관자일까요? 네, 이것은 왕관할 때 관자입니다. 또 월계관 알죠?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그 월계수의 가지와 잎으로 관을 만들어서 우승자에게 씌워주던 그런 관을 이제 월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왕관이나 이 월계관과 마찬가지로 이 관자는 이 왕관이나 월계관 할 때 씌우는 그런 관자를 뜻합니다. 어디 앞에 씌우느냐? 바로 명사 앞에 씌웁니다. 관사가 있다라는 것은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사 가는 곳은 반드시 명사가 뒤따른다라는 것 꼭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관사는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이제 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산명사와 함께 쓰여서, 즉 셀 수 있는 명사 함께 쓰여서 단복수의 개념을 나타내주는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이 부정관사가 붙으면 무조건 단수명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명사를 나타내는 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사의 특성상 형용사로 보는, 품사를 형용사로 보는 문법 학자도 있고요. 그러나 그 보호로도 쓰일 수 없고 또 명사 수식할 때 그 뜻이 그렇게 분명치가 않으므로 넓게 그냥 한정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참고적으로 한정사는요, 품사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독특한 개념인데, 한정사라는 개념을 또 선생님이 책에다가 잘 풀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꼭 같이 읽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을 겁니다. 일단 부정관사 공부하죠.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 본래의 뜻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참 연습 많이 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밑에 예문 한번 보십시오. He's a doctor. 만약 어가 빠지면요, 그는 닥터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영국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표현하는 것이 그는 의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참 영어 더럽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즉 명사 본래의 뜻인 닥터의 명사 본래의 뜻은 의사죠. 이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관사어가 있어야 됩니다. He's a doctor, he's a student, he's a boy, he's a farmer, he's a king,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보시면 명사의 첫 발음이 자음이면 어가 붙고 모음이면 언을 쓴다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명사 뒤에 따라 나오는 발음이 자음이면은 이제 모음 발음에 해당되는 어를 쓴다 이 얘기고요. 뒤에 이제 따라 나오는 그 명사의 첫 발음이 모음이면 언을 쓴다라는 것은 언 뒤에 n 발음이 자음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항상 발음이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이래야지 발음이 원활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A doctor 자연스럽죠? On doctor 부자연스러워요. 또 사과가 영어로 뭡니까? 애플이죠? 부정관사 붙여보세요. A apple보다 an apple, 이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모음 다음엔 자음이 따르는 것, 그리고 자음 다음엔 모음이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스미 왕글리시 왕초보 영문법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책이죠. 맨 마지막 페이지가 바로 그 발음 기호, 꼭 알고 있어야 될 발음 기호를 선생님이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 강박관념 가지고 무조건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나올 때마다 좀 헷갈리는 발음 나올 때마다 한번 참고하시면 어느덧 그 발음 기호가 다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어 발음하는데 좀 힘든 분들은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당분간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발음 기호와 함께 요샌다 스피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귀로 들으면서 발음 기호를 한번 같이 매치시키는 그런 노력을 며칠만 하시면 굳이 발음 기호를 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이 됩니다. 또 요새는 전자 사전 있죠. 전자 사전 그거 좀 싼 거 많아요. 그 발음 기능 되는 거 그거 새 거 살 필요 없고요. 여러분 전자 사전 사려고 하신다면 처음에는 중고 좀 싼 거 사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발음은 지원이 안 되지만 영어 사전 아주 좀 좋은 영어 사전 몇 권씩 들어가 있는 요새 성능 좋은 전자 사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발음이 좀 어렵다 싶을 때는 좀 싸구려 중고 사전을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조금 실력이 붙으면은 좀 괜찮은 전자 사전 하나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다시 예문을 보시면 He's a doctor 해야지 He's a doctor 하면 틀린다고 했고요. 나는 컴퓨터를 샀다 할 때 I bought a computer 해야지 I bought 다음에 어가 없이 컴퓨터가 나오면 컴퓨터 본래의 뜻을 나타내 줄 수 없으므로 틀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사실 이 5가지 용법 중에서 이 첫 번째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밑에 왕글샘 코너 보십시오. 첫 번째 보면 사실 위에 5가지 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A 예문이다. 나머지 것들이야 그냥 단어 외우듯 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 외우면 그만이지만 A 예문들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낯선 언어 풍경이기 때문에 부정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뭐 이제 좀 쓰면 이제 대화가 또 이제 되네요. 주책막에다 따라 읽을 뻔했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이제 자체가 원래 원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원이 너무 기니까 어로 축약이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B번 예문 보시면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있다. 이때는 이제 의미적으로 어가 원의 의미로 해석해 주어야지 좋죠. 그러나 이걸 그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책상에 책이 있다 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책이 한 권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을 때에는 어북을 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She has an apple for lunch. 이것도 그녀는 점심 식사로 사과 먹는다 이래도 괜찮은데 굳이 많은 사과가 아니라 사과 딱 한 개를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주고 싶다 이럴 때는 한국말로 해석을 해줘도 괜찮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녀는 점심으로 사과 10개 먹는다. 그럼 여자 참 엄청 먹는 여자구나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럴 땐 she has 10 apples 쓰는데 상대적으로 그 여자는 하나 먹어 하면 an apple 쓰는 것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 그녀는 점심 식사 사과 먹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누구 하나 틀렸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같은 요건 특정한 어떤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birds가 새죠.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of a feather 밑줄. 요건 바로 밑에 예문 해석되기 전에 we are 다음에 of an age 있죠. 밑줄 보세요. 전치사 of 다음에 부정관사가 있고 명사 단수명사가 있죠. 당연히 부정관사 다음엔 단수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of 다음에 부정관사 다음에 단수명사가 올 때 이때 어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된다? the same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of a feather. feather라는 것은 깃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투 시합할 때 feather급은 깃털급이다라고 해서 아주 체중이 적게 나가는 그런 급을 우리가 feather급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깃털을 가진 이 of가 소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flock 이게 동사입니다. 모인다 이 말이죠. together 이건 부사입니다. 함께. birds가 주어니까 flock이 동사 형태가 복수명사 되죠. 복수동사가 되죠. 명사 뒤에 s 붙으면 복수명사, 동사 뒤에 s 붙으면 3인칭 단수동사. 시제는 현재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 we are of an age. 우리는 같은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다. 즉 동갑이다 이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we are of an age라는 것은 현대 영어에서는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다음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라는 것의 응용작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쓸데없는 것 같으면은 한 번만 읽고 가셔도 돼요. 자, 들어갑니다. We go to school. 학교 갑니다. 6 days a week. 매주, 주마다. 매라는 것은 한자고요. 마다라는 것은 한글이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매주 6일 학교에 간다. 이 6 days 밑줄. 여러분들 왜 명사는 문장에서 반드시 주목보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이제 슬슬 예외를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주목보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이 부사나 부사구로 쓰입니다. 그래서 6 days도 부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a week도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days하고 a week를 전체 다 부사구로 처리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뭐라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주목보 형성이 되지 않을 때 부사 역할을 한다. 굿, 잘했습니다. He calls me twice a day. 그는 나에게 전화한다. twice, 두 번이다라는 부사입니다. a day 부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날마다, 매일. 그 다음 어떤, a certain이 또 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재밌죠. a certain이 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certain 앞에 어가 있는데, 자, 이때는 어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이다. in a sense는요, 하나의 통째로 수거로 외워두시면 돼요. 그 다음 Mr. Kim came to see you. 여러분 어가 붙은 Mr. Kim, 즉 Mr. Kim과 그냥 Mr. Kim의 차이는 큽니다. 그냥 Mr. Kim을 쓰면요,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Mr. Kim인데 Mr. Kim을 쓰면 말하는 사람은 Mr. Kim이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은 알고 있는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Mr. Kim이라는 분이 당신을 찾아왔는데요. 자, 즉 자신의 부재 중에 없을 때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어떤 뭐뭐라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를 씁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스미 코가 맹맹거리지? 한번 코 한번 풀고, 미안합니다. 더럽게 강의해서. 한번 풀고 할게요. 잠깐만요. 자, 이제 코도 풀고 페이지도 넘기고 했습니다. 이제 정관사 더가 들어갑니다. 더 공부합니다. 일단 정관사 더는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도 붙고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도 붙습니다. 근데 1번 붙어버리면 정해져 있는 특정한 명사를 가리킨다. 즉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명사. 그 다음 명사의 첫 발음이 자음이면 더로 발음되고 모음이면 디로 발음한다. 아까 우리가 부정관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달라졌죠. 형태 자체도 어와 언인데 더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은 똑같은 상태에서 발음만 더냐 디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앞에 더가 오면 더 북이라고 하고요. 사과 앞에 더가 오면 디 애플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다음 부정관사 어가 원 하나에서 유래됐다고 한다면 정관사 더는 지시사인 that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보시죠. 앞에 나온 명사가 다시 반복될 때 우리는 더 플러스 명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때는 그라는 이 해석이 붙게 됩니다. 해석 보면 탐은 한 소녀, 어떤 소녀를 만났다. 그리고 그 소녀가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앞에 언급된 게 다시 반복될 때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이때 더 걸은요, 밑줄 치고 she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S-H-E She showed him the way to Seoul Station.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I saw a movie yesterday. 나는 어제 영화 한 편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영화는 아주 재밌었다. 정관사 더가 왜 붙었는지 아시겠죠? 앞에 a movie가 다시 반복되니까 한국말로도 영화 한 편 봤는데 그 영화 재밌더라. 이렇게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정관사 더를 또 붙이게 되겠죠. 이건 한국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사 더 플러스 명사는 대명사 뭐로 바꿔서 위에는 she로 바꿔서 있었지. 이때는 it으로 바꿔서 it, the movie 밑줄 치고 대명사 it 써보세요. it예요. 스펠링은 it. It was so exciting.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건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please open the door가 맞을까요?
place open a door가 맞을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정관사 더만 써요. 이상하게.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please open a door가 맞을까요? open the door가 맞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두 개 다 맞아요. 그렇다면 please open a window가 맞을까요? please open the window가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정관사 더만 이렇게 익숙할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적으로 정관사 더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 안에서 동생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제 문 쪽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춥단 말이야. 야, 문 좀 닫아. 혹은 문 좀 더우니까 문 좀 열어 할 때 여러분들은 동생에게 야, 문 좀 열어. 문 좀 닫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 방 안에 있는 문이 상황적으로 일반적으로 몇 개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한 개죠. 즉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되게 부자야. 그래서 방에 문이 한 10개가 있어. 얼마나 넓어 그 방, 그지? 근데 너무 더워. 그래서 야, 문 한 개만 열어 할 때는 please open the door가 아니라 open a door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게 많겠어요. 창문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please open a window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즉 정관사 더가 붙을 땐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명사 앞에서 붙는데 일반적으로 상황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책 예문에도 정관사 더가 많이 붙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The sun is bigger than the moon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뭘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 이게 책에 보면은 문법책에 보면은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라 앞에서 정관사 더가 붙는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바보야. 여러분 옆에 81페이지 6번 한번 선생님이 번호 매기랬지. 위에 1, 2, 3, 4, 5, 6번 하면 왕글샘 얼굴이 하나 나오거든. 봐봐. 그래 분명히 그렇게 배워놓고 이게 무슨 억지 논리더냐. 선과 문 앞에 더가 붙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 유일무이해서 붙는 것이 아니라 나오죠. 그 반대로 세상에 유일무이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붙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 나갈게요. 선과 문은 본래 보통 명사로서 각각 선은 항성 이제 고정되어 있는 별이고요. 문은 위성 지구 옆에 이제 돌아다니는 별을 뜻하죠. 항성이라 함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 가운데 행성 우리가 지구가 행성이에요. 위성 달 같은 거 우리 이제 위성도시 서울의 위성도시 뭐 성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또 해성 헨리해성 뚝 떨어지는 이런 세배한 별 모두에 해당되는 말로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을 이르는 것이니 북극성이니 삼태성이니 견우성이라는 것도 다 일종의 선즈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항성들이 존재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 많은 선즈 중에서 우리가 눈 뜨면 보게 되는 매일 보게 되는 것 즉 너희들이나 나나 모두 알고 있는 그 선을 우리는 더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위성에 해당되는 더 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위성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럼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위성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밤에 이제 휘영청 떠 있는 그 달은 우리만의 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 달이란 말이야.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쉬워요,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다음 수식어로 한정된 명사 앞에서인데 요건 좀 적어주세요. 무슨 명사냐? 물질 고유 주상. 전명구 즉 형용사구로 한정된 물질 고유 주상 명사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가 붙고요. 보통 명사 같은 경우에는 전명구의 수식을 받을 때 형용사구로서 수식을 받을 때 정관사 더가 붙을 수도 있고
또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고유 추상,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예문이 둘 다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 예문은 물질이고 두 번째 예문은 추상입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물질과 추상명사, 고유명사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습니다. 즉 물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그냥 water라고 그러지 더 water라고 안 해요.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beauty라고 하지 beauty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beauty라고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더가 붙었느냐? 보세요. 예문. The water in the bottle이에요. in the bottle 밑줄 쳐져 있죠. 전치사 in plus the bottle 명사, 그죠? 전명구가 물질 명사를 한정해 줍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이거 water in the bottle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of the lake의 of the lake가 the beauty를 꾸며주죠. 맞죠? 자, 일반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호수의 아름다움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추상명사 앞에 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20분이 넘어가네요. 일단 한번 끊고, 여러분 지겹죠? 그러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이렇게 공부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